안녕하세요, 떡밥 다람쥐입니다. 이 영상은 강풀 작가님의 조명가게 원작 웹툰 내용을 결말까지 요약 정리한 영상입니다. 줄거리만으로는 원작 웹툰의 매력이 다 담기지 않으니 원작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특히 웹툰 몰아보기를 한 후 공개 예정인 드라마를 보면 원작과의 차이를 비교하며 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꽤나 많이 각색을 했다고 하니 그 차이가 눈에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두운 골목 끝에 한 조명가게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매우 밝은 공간이죠. 이곳의 주인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곳에 온 것이 본인의 의지인가요? 라고 묻고 대답이 네 라고 하면 그 본인에 맞는 전구를 건네줍니다. 그 전구는 삶과 죽음, 즉 이승과 저승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의 도구가 됩니다. 네, 조명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죽음 직전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었던 거죠. 조명가게 웹툰을 처음 봤을 때 와, 이건 진짜 호러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끝까지 다 보고 나니 휴먼 드라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각 인물들 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관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명가게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에서 흙이 나오는 사람, 몸에서 물이 줄줄 새는 사람, 심지어 손톱이 손 안쪽에 박힌 여자까지. 이들은 모두 죽었거나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도착하는 공간입니다. 이때 현주라는 평범한 여고생이 자주 조명가게에 등장하는데요. 조명가게의 주인은 현주에게 매번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이상한 점을 눈치채더라도 절대 아는 척하지 마라 라고 말이죠. 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 한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이 여자는 손톱녀였죠. 한 남자는 매일 버스에서 내려 그녀와 마주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치지만 상황이 몇 번 반복되자 그는 용기를 내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물의 이유는 남자가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둘은 약혼자였고 버스 상태로 남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여자는 그가 죽은 줄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즉 여자는 망자이고 남자는 현재 죽어가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잘린 반의 몸을 바느질하며 이승으로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남학생은 반복적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골목길을 걷습니다.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골목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즉 이 골목길에 갇힌 거죠. 배우 박보영 님이 배역을 맡은 이승의 간호사는 야간 근무 중 이상한 남자를 마주합니다. 그는 귀에 흙이 가득 차 있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고 말을 하지 못한 채 영안실을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이상함을 느끼고 현재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임을 눈치챘죠. 그는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간호사는 그의 귀를 조심스럽게 파주며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려줍니다. 놀랍게도 그 노래는 골목길에서 노래를 부르던 남학생이 부르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 남자는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였고 그 옆에 골목길남 역시 같은 상태로 누워있었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조명가게와 이승, 저승의 사이에 경계가 얽혀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취방녀와 언니, 한 여성이 낡은 자취방으로 이사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방 한 칸에서만 빛이 새어나오며 나머지 방은 전부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 역시 열리지 않죠. 그녀는 점차 그 방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녀의 등 뒤로 어떤 한 귀신이 나타납니다. 알고 보니 둘은 아는 사이였고 언니라고 부르는 연인 관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명가게에 가게 되지만 연인과 함께하기 위해 저승으로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손톱녀는 조명가게에서 현주를 처음 마주합니다. 유심히 현주를 관찰하며 어느 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현주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와 얘기를 했지만 어느새 손에 손톱이 밖이 아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섬뜩한 느낌을 받죠. 조명가게의 주인의 경고대로 모른 척하고 집으로 오게 됩니다. 손톱녀는 계속해서 현주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현주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를 마주치고 옥상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옥상 끝까지 다다랐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현주의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하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현주는 어머니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어머니의 기묘한 행동에 의아함을 느낍니다. 손톱녀는 어머니를 보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손톱녀가 현주를 만나러 간 이유는 자신의 약혼자가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자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기억을 못하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주는 사실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였습니다. 조명가게 주인도 그녀가 살아있는 줄 알았지만 현주는 몸에 그림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현주의 어머니는 이미 죽은 몸이었습니다. 딸을 이승, 즉 조명가게로 돌려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끈질긴 노력으로 현주는 결국 이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등장인물들에 대한 서사를 얘기해드렸는데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을 한 사고에 있었습니다. 냉동 탑차의 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발생한 버스 사고였습니다.
운전자는 독촉 전화에 쫓기다 못해 급히 운전하다 버스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다수가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냉동 탑차 운전자의 경우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조명가게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하나 다 찾아가며 사죄하고 조명가게로 돌려보내며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명가게에서는 본인의 의지를 물어보고 이승, 저승에 갈 수 있는 선택을 주게 되는데요. 즉 조명가게의 주인은 염라대왕과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으로 간 사람은 3명입니다. 첫 번째, 현주. 현주의 경우 어머니는 죽었지만 계속해서 조명가게에 심부름을 보냈죠. 현주는 이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목길남. 골목길남의 경우 냉동탑자 주인의 도움으로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토막남. 반토막남의 경우 약혼자, 즉 손톱녀의 굉장한 의지로 이승을 보내게 되고요. 그 외에 자칫방녀는 연인과 함께하기 위해 저승으로 스스로 조명을 깨는 선택을 합니다. 아까 손톱녀가 현주를 찾아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톱녀의 경우 약혼자를 이승으로 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가 계속해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승의 기억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약혼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귀신이 되어 이승으로 향하는 선택을 합니다. 네, 저는 웹툰 원작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이 저승과 이승, 이 두 가지만이 아닌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단순히 공포물이 아닌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그리고 본인의 죽음에 대한 선택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조명가게의 경우 무빙의 다음 작품으로 나오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연관이 있는 작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작의 경우에는 이 조명가게의 마지막 부분에 이승으로 간 손톱녀를 찾기 위해 양형사라는 저승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지금 주지훈이 역할을 맡은 부분을 보면 조명가게 주인인 노인과 양형사를 합쳐서 만든 캐릭터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무빙과의 연관은 크게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12월 4일에 공개가 되는데요. 이 원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떡밥은 제가 모을게요.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떡밥 다람쥐 다음에 또 만나요.